name is Miles Morales. I'm Brooklyn's one and only Spider-Man. And things are going great. 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2018년 개봉작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후속작이자 당시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상을 휩쓸어갔던 기록을 그대로 갱신할 것을 예고하는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리뷰입니다. Can't stop me now! You can't run forever, kid! I can't lose one more friend. Miguel, this isn't what we talked about! You knew?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마일즈 모랄레스의 성장기를 클래식하게 풀이했던 전작이 우스워질 정도로 어마무시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후속작입니다. 일단 제목이 긴 관계로 뉴스파2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영화가 전작을 뛰어넘는 후속작의 또 다른 예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멀티버스 풀이를 통해 분석하고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먼저 관람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영화 뉴스파2는 향후 2024년에 개봉할 예정인 스파이더맨 비욘드 더 스파이더버스, 즉 3부작의 마지막 영화를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끝맺음하기 때문에 마지막을 위한 예고편처럼 마무리되는 클리프행어 엔딩의 영화입니다. 또한 전작에서 피터 비 파커에게 가려져 아쉽게도 분량 조금 많은 조연 정도로만 등장했던 그웬의 서사가 제대로 추가되면서 마일즈와 함께 주인공을 나란히 하게 되었죠. 그웬이 자신의 절친인 피터를 어떻게 잃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고, 뉴스파 1 사건의 여파로 르네상스 시대의 벌처와 전투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스파이더맨 2099와 조우하는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인 조지에게 정체를 밝히게 되지만 결국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는 그웬을 체포하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잃은 그웬의 비극적인 서사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그웬의 서사를 왜 그리 입체적으로 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마일즈와 그웬의 재회로부터 알 수 있었죠. 어떤 유니버스에서든 그웬은 스파이더맨을 사랑하게 되지만 항상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중반부에 언급되는 공식 설정 사건에 대해 떡밥을 던져주고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이야기하며 사랑이라는 감정이 꼽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영화가 전혀 다른 성질의 멀티버스 풀이를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뉴스파2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자라왔으나 스파이더맨이라는 가면을 쓴 두 사람이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해줌으로써 히어로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휴머니즘으로 풀이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전작인 뉴스파1에서 스파이더맨이 되기 위해서는 쓰러져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반기성사실화된 고정관념을 내세우며 마일즈를 억지로 각성시킨 것에 대한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스파2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식 설정 사건, 즉 절대적 시점에 변칙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일즈의 아버지인 제프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상황에 놓이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정한다는 주장으로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와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그동안 클래식한 스토리로 일맥상통하였던 스파이디들의 운명을 거스르는 것으로 시스템을 저항합니다. 이 설정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신기했던 게 뉴스파 1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스파이디의 방향성을 반전 없이 일직선으로 그려냈고, 후속작에서도 이러한 설정을 핵심 주제로 내놓지만 정작 그 주제를 타파하는 방식은 마일즈 모랄레스가 최초의 변칙점이라는 설정을 부여해서 친구나 가족 한 명을 구할 것인지 혹은 시민들을 구할 것인지를 두고 일종의 트롤리 딜레마를 자극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경계선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스토리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선 멀티버스의 대표격이 되는 엔드게임과 최근 개봉작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DC의 플래시는 멀티버스라는 주제를 적극 활용하지만 인물 간의 상호작용보다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여정을 그려냈고,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어갔던 에에올은 멀티버스라는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응용했으나 결국 현재에 집중하려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그쳤습니다.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게 노웨이홈이지만 샘스파와 어스파가 이야기의 핵심이라기보단 팬서비스를 가장한 해프닝 정도로 여겨져서 그 어느 것도 뉴스파2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웬은 후반부에서 아버지와 화해할 때 경감을 그만두게 되면서 스파이디의 절대적 시점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것을 깨달았으며, 동시에 스파이디 펑크 호비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차원 이동 장치를 통해 마일즈와 2099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던 그웬이 마침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마일즈를 구할 팀을 구성한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주제를 던져주었지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풀이하지는 않았기에 이렇다의 메시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속편에서 마일즈의 선택이 틀린 것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에 메시지를 해석하는 건 너무 주제넘은 것 같아서 이번엔 멀티버스 풀이 방식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공식 설정 사건, 즉 절대적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먼저 스파이더맨 2099 미겔 오하라는 절대적 시점을 거슬렀다가 세계를 소멸시킨 적이 있었기에 존재 자체부터 변칙점인 마일즈를 막는 것에 대해 광기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그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조치들에 의해 회의감을 드러내는 스파이디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사건에 접근하기엔 절대적 시점의 폐해를 알고 있기에 후반부의 고홈 머신을 통해 본인 차원으로 추방당하는 그웬의 치명적인 일침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던 스파이디들만이 마일즈와 그웬을 도와주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마일즈의 존재 자체가 변칙점이라면 뉴스파 1 사건의 여파로 진작에 차원이 소멸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피터 B 파커는 마일즈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으며 그웬의 아버지가 경감을 그만두었음에도 공식 설정 사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간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생각의 변화가 생겼거나 자의적으로 깨달아서 행동을 바꾸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팟이 멀티버스를 헤집고 다니려는 와중에 딱히 존재 자체가 변칙점인 마일즈를 냅두고 있다가 그웬에 의해 다른 차원으로 넘어오고 나서야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지구 928의 차원 이동 기술에 대한 데이터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게 미겔의 연기였고 흑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악역들에 대해 그 어떠한 것도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스팟은 뉴스파 1에서 알케맥스의 직원으로 등장해 마일즈가 던진 베이글에 맞았던 캐릭터라 베이글만 보고 많은 분들이 에어를 연상하셨을 것 같아서 좀 찾아보니까 이미 밈화가 되어 있었고 작중에서도 제목을 패러디하는 간판이 있대서 멀티버스 주제의 영화로서는 정말 재밌는 이스터에그로 기억될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떨결에 지구 42로 이동되어 스파이더맨은 죽고 마일즈는 프라울라가 되어 있는 충격적인 전개가 나오는데 이것으로 다음 작품인 뉴스파3의 스토리를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구 42는 스파이더맨이 존재하지 않아서 치안이 매우 안 좋은 전경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단순히 스파이더맨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절대적 시점이 어긋나서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던 간접적인 개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스파이더버스 세계관의 기준으로 보자면 변칙점을 발생시키는 것이 모두 스파이더맨의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기에 마일즈가 파비르트 여친의 아버지인 경감님을 구한 것은 직접적인 개입이 되는 것이고 뉴스파 1에서 킹핀이 차원을 여는 실험을 감행했던 것은 스파이더맨이 직접 한 것이 아니기에 간접적인 개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변칙점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인커전으로 번지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처럼 보이기도 해서 어찌 보면 지구 42의 거미가 마일즈를 스파이더맨으로 탄생시켜준 것이 큰 오차 범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지구 42는 큰 변칙점이 생겼음에도 소멸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며 중간에 스파이더맨을 쓰러뜨리기 위해 빌런들끼리 뭉친 시니스터6 카르텔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것으로 보아 뉴스파3에서 초반에 기나긴 추격전 끝에 그웬 밴드 팀에게 구출된 후 절대적 시점에 대한 가설과 테스트를 바탕으로 조지 경감의 죽음을 막아볼 것으로 보이며 미겔과 합류해 스팟을 무찌르러 간다는 스토리로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면 너무 시시하기도 하고 이번엔 반전이 워낙 많아서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미겔과 스팟은 서로 의도가 다르지만 조지 경감을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어떻게 해서든 마일즈의 아버지는 죽고 그것에 통해 각성을 하게 되는 마일즈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스팟이 중간 보스로 마무리되고 미겔이 반전을 숨긴 최종 보스로 마일즈와 대립하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니 혹시 다른 의견이나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 명작 영화를 주제로 대화하게 된다면 꼭 거론될 수 있을 법한 명작이기에 무조건 흥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일한 단점이라 하면 너무 많은 종류의 스파이디와 관련 장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의 기본적인 서사와 설정을 모두 끌어와 잔치를 벌이면서도 매우 섬세하고 심오하게 다크한 주제의식을 새롭게 들고 나오다 보니 그 이상의 가치를 즐기려면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매니아틱한 스토리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자면 팬들에게는 이만한 역대급 명작이 따로 없겠죠. 때문에 재밌게 봤지만서도 한편으론 너무 매니아틱해서 흥행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이 되진 않다만 저는 스파이더맨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굳건할 것이라는 의견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